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단 10초만 투자하면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40대 주부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지속된 우울감에서 벗어났고, 한 대학생은 취업 준비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은퇴 후 무기력감에 빠져 있던 60대 남성은 이 단순한 방법으로 새로운 꿈을 찾아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바로 자신에게 건네는 단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자신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시나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 6만 개의 생각을 하고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더욱 혹독합니다. 친구에게는 괜찮다고 위로해주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며 질책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해주면서도 내 실수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서는 자기 대화의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5가지 마법의 말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말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 35살의 회사원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성공한 동기들의 화려한 근황이 가득했고, 뉴스에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의 놀라운 성취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쏟아지는 업무에 치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도 별로 한 게 없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었을까? 그날부터 민수 씨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말을 하는 순간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민수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작은 성취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민수 씨처럼 하루 종일 스스로를 평가하고 비판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내가 한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과학적 연구들이 이런 변화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자기 대화는 우리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자기 존중의 말들은 전전두엽과 두정엽의 연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자기 비판은 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부정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자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 스트레스 관리, 전반적인 웰빙이 개선되며 감정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해낸 작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것,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것,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것.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해.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해. 28살의 직장인 혜진 씨는 항상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언제 결혼할지, 언제 집을 살지, 언제 승진할지. 현재보다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았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조급함과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는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궁금해서 말을 걸어보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햇빛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 말이 혜진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혜진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해.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점차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향기, 동료와 나눈 웃음, 퇴근길의 석양.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혜진 씨처럼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언제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실제로 현재 중심적 사고는 심리적 웰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2019년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전에 자기 긍정 문장을 외운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발표 불안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교육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자기 대화 모두 실제 성과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문헌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중심적 사고는 심리적 웰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1979년 존 카바찐 박사가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현재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의료센터에서 우울증, 불안, 만성 통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8개 연구를 포함한 체계적 검토에서 모든 연구가 치료 후 환자 상태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해라는 말은 현재 상황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숨을 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하루 중 어떤 순간이든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해. 그 순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완벽한 현재입니다. 세 번째,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42살의 소상공인 재훈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즐비했고 매출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SNS에서는 성공한 창업가들의 화려한 스토리가 가득했고 재훈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작은 가게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이런 말을 건네셨습니다. 사장님, 이 카페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고 있구나. 그날 밤 재훈 씨는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작지만 내 손으로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 고객들의 미소가 진짜 성공의 지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재훈 씨처럼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만 대단해 보이고 나는 평범하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과학적 연구들은 자긍심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자긍심은 단순한 자만감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건강한 심리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빨리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라는 말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 작은 목표라도 이뤄낸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31살의 회사원 상민 씨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상사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효율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민 씨는 명상 앱에서 한 문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근심을 덜어주지 않고 단지 오늘의 힘만 빼앗아간다.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상민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상민 씨는 자신이 걱정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상민 씨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현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나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해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만 예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인지행동치료 연구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정적인 예상과 걱정은 대부분 현실과 다르게 나타나며 오히려 현재의 에너지만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말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건강한 믿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점차 긍정적인 가능성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불안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세요. 미래는 현재의 선택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25살의 대학원생 은지 씨는 연인 관계에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상대방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관계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상대방의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은지 씨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던 중 상담사는 은지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 당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은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동안 조건부 사랑만 받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은지 씨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점차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났고 관계에서도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은지 씨처럼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의문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기만 하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사랑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말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실제로 긍정적 자기 대화에 관한 연구들은 이런 말들이 자존감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받을 만한 모든 면들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 5가지 말을 여러분의 일상에 포함시켜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건네는 이 작은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8살 직장인 정호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호 씨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 달 동안은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가식적이고 억지스럽다고 느껴졌죠.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한 달쯤 지나자 정호 씨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울을 보며 말하는 대신 산책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또한 완벽한 문장보다는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보세요. 정호 씨는 조언을 받아들여 방식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대신 오늘도 고생했네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집 앞 공원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부터 정호 씨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괴롭고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45살 주부 미경 씨는 처음에 이 방법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했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것입니다. 슬프거나 화가 날 때도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 후로는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에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도 괜찮다고, 화날 때는 화내도 괜찮다고 인정한 후에 말입니다. 그러자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알려주는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지 마세요. 슬프거나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낀 후에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셋째,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최소 21일에서 66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변화의 속도와 양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방식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진정성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5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적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질 그 순간을 기대하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